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어떤 수사와 이런 범죄들 보시면서 와, 내가 봐도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느끼셨던 그런 사건을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일하기 전에 발생해서 그와 연결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 엽기토끼 사건은 아닌 신정동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죠. 골목 안에서 쌀포대에 감긴 20대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신정동의 다른 주택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4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시신은 대형 비닐에 감겨 있었습니다. 납치됐다가 탈출했다는 한 여성이 납치된 주택 계단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이 사건은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마대자루에 쌓인 채 시신을 발견됩니다. 아침에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이상한 상태였어요. 소위 말하는 무슨 동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범죄인가? 아니면 무슨 가족 사건인가? 근데 이제 옷은 또 거꾸로 입혀져 있었어요. 입힌 흔적이 너무 명백했어요. 그래서 성범죄 사건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주변에 있는 성범죄자를 뒤지고 막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제 사건이 됐죠.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범죄로 위장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성범죄자만 찾다가 거기서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럼 용의자가 좁혀지지도 않고 특정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된 거예요. 연쇄 성범죄자가 있다 라고 편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연쇄 성범죄자라고 하는 전과자만 찾는 거죠.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고 수사 기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된 선입견이 한번 딱 박히면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게 제일 좀 위험한 것 같네요. 못 벗어나는 이유는 수사를 한 2, 3주 합니다. 한 달까지 하면은 그게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형사들은 이제 지치고 돌아가기도 싫어요. 한번 망가지면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범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망가졌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데 그때는 이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 2달 지나면 그때는 다시 수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달 지나서 해결 안 되면 웬만하면 다 미제가 되죠. 목격자도 있고 범인이 2명이라는 것도 다 나와고. 근데 이게 왜 한순간에 이게 연쇄사건이 됐을까요? 저는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 연쇄사건화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10년 전쯤에는 이게 연쇄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건가요? 방송에서. 말하자면 어느 뭐 방송사에서 범인을 추적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는 상태에서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뭐 특정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사건에 집중하고 증거에 집중해서 그 사건을 초기에 풀었다면은 사실은 그 사건은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DNA가 있습니다. 범인의 DNA가 있어요. 치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슴 쪽을 물었던 치흔도 있고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현장과 증거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갖고 망가졌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아주 사소한 실수인데 사소한 실수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었죠. 왜냐하면 그걸 드러나게 되면 누군가가 다치게 되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은 그때는 보통 관료주의 하에서는 아무도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이게 왜 미제 사건이었을까? 하필 그게 제가 있던 성북서에서 했던 사건입니다. 그건 거의 다 갔거든요. 범인 턱밑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냥 망가졌어요. 거기서 더 수사가 진행이 안 됐나요? 어떤 특정한 범인 용의자를 추적했는데 DNA가 안 맞다고 해서 떠들어들었죠. 시신이 너무 부패가 돼요. 병액 반응 검사가 불확정이었습니다. 사실 DNA라고 하는 것은 취득하는 과정과 분석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성범죄는 아니고 살인만. 의복이 뜯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쪽 전체가. 그러니까 성범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난데 왜 이 말씀을 안 드리냐면은 성범죄가 있다고 확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성범죄 사건으로 선입견이 생겨버립니다. 이 성범죄로 스테이징, 위장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부패가 됐다는 건 그만큼 늦게 발견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랬을까요? 또 기자님이 감각이 있으신 거죠. 의도적으로 부패시켰을 수 있는 겁니다. 6월에 발견됐는데 6월이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시간이 한 3, 4일 지났는데 의도적으로 이제 보일러를 틀어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막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성범죄 사건이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냥 옷을 뜯어놓고 부패시켜버리면 이게 성범죄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이건 유력한 용의자는 어떻게 한 명으로 특정이 됐으나 DNA가 안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DNA나 지문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가장 사건이 망가지기 쉬운 게 누구나도 범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건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알리바이라든가 DNA만 틀어지면 지금까지 한 사건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 정도로 위장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춘재가 그 근처에 살고 있어서 좀 빨리 배제돼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된 거잖아. 눈에 보이되 투명 인간이 되는 겁니다. 형사들이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동네 청년, 아주 건실한 동네 청년은 항상 다방에 와서 형사들이랑 노닥거렸거든요. 걔가 이춘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범인일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춘재는 그렇게 되면서 계속 범죄를 하고 다닌 거예요. 미제 사건의 95%는 뭐라고요? 실수. 그 실수를 감추려고 하는 누군가. 다시 제대로 수사하게 되면은 뭔가 있을 수 있는. 그러면 그 관련된 경찰들은 부끄럽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